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자료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이제 정치에 관한 내용이라서 또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미국의 초기 역사에 관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더 리퍼블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그 독립전쟁, 우리가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라 그래요. 아메리칸 레볼루션. 근데 이제 미국 혁명보다는 독립전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 때, 그죠? 그래서 명칭은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American Revolution.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American Revolution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65년부터 1783년 동안 나타난 political upheaval, 정치적 격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during which colonies in the 13 American colonies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영국의 식민지가 13개 지역이 있었는데, 이 13개 지역의 식민지 주민들 colonies, 이들이 영국의 왕정과 귀족정에 반기를 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overthrow the authority of Great Britain. 이래서 말하자면 이제 영국의 총독부 같은 것을 이제 전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found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미국을 이제 자기네들이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고, 1765년부터 뭐 시작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금을 거부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티파리 사건이 1773년도에 발생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Founding Fathers라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건국의 조상들, 뭐 건국의 아버지들, 이들이야.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Founding Fathers인데,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the individuals of the 13 British colonies. 아까 13개 영국 식민지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들이 American Revolution, 독립전쟁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e term is also used more narrowly. 좀 더 좁은 의미에서도 이 표현이 쓰이는데, 그때는 specifically to those who either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776. 1776년도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who were delegates to the 1787 Constitutional Convention, 이렇게. 그래서 1787년도에 그 헌법회의가 있었는데, 헌법회의에 그 대표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ook part in drafting the proposed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미국의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데 그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이 두 사람, 두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는 이 13개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 응? 그래서 처음에 founders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The founders. 응? 그러니까 the founders of the republic. 이 말은 이 미국 신생 공화국의 형태였던, 왜냐면 왕정에서 탈피한 거잖아요. 응? 마너키에서. 그러니까 신생 미국 공화국의 형태를 갖춘 미국의 이제 조상들, 시조들은, 건국 지도자 그러면 돼요. 건국 지도자들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their revolution이 결국은 뭐예요? 독립전쟁이죠. 응? 자신들이 일으킨 혁명, 말하자면 독립전쟁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봤었어요. 응? in terms of something이니까 우리가 보통. 자, 그 다음에 한번 그 마이크 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And they, 그분은 그리고 그들은 교육에 관해서 그 교육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뭐에 필수적이냐? To the public good이니까 공익에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The public good. 그 다음에 근데 그 공익은 어떤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직업 훈련이나 혹은 그런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서 지식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뭐 지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교육이죠. 네.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일단 훈련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발전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뭘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공익. 그로서의 교육. 공익에 이바지하는 교육. 응? 여기에서 교육의 몇 가지 면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면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education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essential to the public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그죠? 고울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목표라는 게 뭐예요?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게 목표였죠. 교육의 목표. 그게 that took precedence over 하면 이런 것이 우선했다라는 거죠.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knowledge라는 건 결국은 education이 knowledge를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education하고 knowledge는 여기서 비슷하게 같이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nowledge는 지식이니까 뭐 지식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야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맥락을. 자, 그 다음에 over and over again 이래서 계속해서 The Revolutionary Generation이 그 당시에 이제 건국을 이끌었던 세대죠. 그죠? The Revolutionary Generation. 아까 176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까 결국은 누구였어요? The Founders of the Republic이죠. 그죠?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걸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맥을 잘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국의 그 지도자들은 뭐 아웃룩이라 그랬으니까 뭐 앞으로의 비전이나 아웃룩 전망이나 이런 것이 두 가지가 다 있었죠. 하나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자신들의 확신을 주장했는데 확신의 내용이 The welfare of the republic. The republic은 미국이죠. 앞으로 미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the welfare라고 복지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이 성공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uneducated citizenry. 그러니까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안창호 선생의 생각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요새로 치면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 그게 educated citizenry란 말이에요. 그죠? 깨시민이란 말 들어봤죠? 깨시민. 개념 시민. 개념 있는 시민. 이게 educated citizenry.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생공화국이 성장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conviction 대시죠. 또 하나의 확신은 뭐예요? Schools, especially free public schools.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공립교육, 공립학교들이 특히나 would be the best means of educating the citizenry. 아까 시민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시민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civic values. civic value가 이제 투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가치나 자질이죠. 가치보다는 여기서 자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ivic values. 그러니까 civic value에 해당하는 거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ivic values하고, 그 다음에 the obligations,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공립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 이런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그 의무는 required of everyone in a democratic republican society. 민주적인 공화국이라면 모든 시민이 다 갖춰야 될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여기서는 두 가지라 그랬죠. 그 당시에 건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념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두 가지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의 장래는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교육을 무상으로 하면서 공립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세요. All agree that. 모두가 동의했다. 그 시민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글을 읽는 능력이고, patriotic and moral virtues, 그러니까 애국심과 도덕심을
잘 반복시킨. 그러니까 inculcation 하는 거는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 inculcate 한다는 거는 반복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응? 자, 그다음에 some others 일부 또 지도자들은 all은 아까 founders 중에서 founder 전체고 그다음에 some은 founder 중에서 일부는 adding the study of history. 그런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adding은 뭐에다 adding하는 거? 인그리디언트에다가 역사 교육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study라고 해서 꼭 연구라고 안 하고 study가 아까 education 아니야? 그죠? knowledge가 education 아니야? 다 educ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면서 나왔던 표현들이 이미 나왔던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잘 연관관계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The study of principles of the Republican government itself. 이것도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미국의 정부 체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들이 알겠지만 한 200 몇십 년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어? 상권 분립이 뭔지 행정부는 뭔지 입법부가 뭔지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he study of principles of the Republican government itself 이 말은 공화정의 정부 자체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마이크 받아보시고 역시 네. adding이 분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some others하고 all은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생략을 못하죠. 그러니까 adding은 분사 형태인데 이 some others하고 이 all하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founders. 그거는 건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건국의 지도자들은 exhortation 뭐 이렇게 훈계? exhort는 적극 권유하는 거죠. 적극 권유를 했었고. 자, 그 이제 내용을 전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were long on exhortation and rhetoric 이렇게 얘기했고 이 rhetoric하고 exhortation이 뭐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regarding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be long on은 뭐야? long on 많다. 자, 요거는 이제 표현을 먼저 한번 보면 자, 예문 한번 읽어보세요. He was long on criticism but short on useful advice. 자, 그 강제시 요걸 해보면 He was long on criticism but short on useful advice. 그는 비판에 대해서는 뭔가 많았지만 그렇게 가는 것보다 비판은 많이 하면서 어떤 쓸모 유용한 있는 조언은 적게 했다. 친구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너는 이런 거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long on something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걸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The founders were long on exhortation and rhetoric 이 말은 뭐예요? 그 건국 지도자들이 그런 뭐였죠? exhort는 권유해 주는 거니까. 권유와 어떤 그 수사학이 많았지만 수사하기 많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지 않고.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레토릭이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안 찾아봐서 그렇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혹시키는 발언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쁜 것이 아니니까 좀 강조하는 발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토릭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레토릭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이상하게 레토릭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문학에서 레토릭 이러면서 이제 외래어처럼 레토릭을 쓸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레토릭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영사전을 찾아봐야 된다. 근데 안 찾아본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찾아본다.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야. 어? 그러면서 레토릭을 또 영한사전에서 또 확인해 보겠죠. 그럼 수사법, 수사학, 수사 이거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계속 수사만 넣는다는 거야. 끼워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 단어를 여러 차례 볼 때마다 이상하다.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단어는 영영사전을 반드시 찾아봐야 돼. 영영사전 하나 찾아서 안 되면 2개, 3개를 찾아봐야 돼. 어? 그래서 한 번은 개념을 확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평생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찾아봐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자, 수사학이라는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원래는 수사학이긴 하죠. rhetoric. 자, 여기서 보면은 the art or skill of speaking or writing. 이래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기술이구나. 어? 근데 뭐요? formally and effectively.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 특히나 뭐라냐? especially as a way to persuade or influence people. 특히나 사람들 설득할 때 쓰는 표현이구나. 응? 이때는 말은 그렇게 길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수학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봐도 돼요. 어? 이게 조금 오히려 더 어렵게 설명을 해놓고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네. 잘못하면.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자, 레토릭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인플루언스 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사람들한테. angry nationalist rhetoric 이런 뭐요? 아주 분노에 찬 그 민족주의적 발언. 민족주의적 표현, nationalist rhetoric. 응? 그 다음에 anti-American rhetoric 그럼 뭐라 그랬어? 반미 발언, 반미 표현, 이렇게 얘기하지. 반미 수사학? 반미 수사학? 이상하지 않나요? 응? 그 다음에 the rhetoric of freedom 이 말은 뭐야?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나 발언이죠. 표현이나 발언이라고 해도 돼요. 맥락에 따라서. 응?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때 이거 college course in rhetoric은 수사학 강의라 그랬어요. 수사학 강의. 응? 이때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던 그 수사학. 응?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과는 뭐죠? 사과는 빨갛다 이런 것보다 사과는 뭐만큼 빨갛다 이런 그런 게 이제 레토릭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정치인들이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일종의 강조하기 위해서 레토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면 a style of speaking or writing that is intended to impress people. 다른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진실성이 없을 때도 rhetoric이에요. 그럼 campaign promises are proved to be empty rhetoric. 이 말은 선거 때 공약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알맹이 없는 발언에만 혹은 알맹이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사여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빌공짜 공약이 됐다. 빌공짜 공약.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long-on exhortation and rhetoric 이 말은 적극 권유하면서 또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해요? The value of civic education. 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굉장히 역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s는 또 유사관계 대명사죠. The case of almost all their successors. 이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다른 정치인들의 경우도 역시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as was the case of almost all their successors. 이래서 as는 유사관계 대명사가 돼서 그 앞에 상황을 요 뒤에 상황을 선행사로 받는. 이들도 또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but they left it to the textbook writers. 이래서 it이라는 게 앞에 뭔가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to distill부터 children까지 진주어고 it은 가주어라 진짜 목적어 이거는 가짜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자들한테 맡겨둔 거야. 일임을 했어요. To distill the essence of distill도 이제 교육에서 널리 퍼뜨리고 이런 건데
학생들한테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뭐 시민교육의 그 가치를 그 전달하는 것에 시민교육의 가치의 그 핵심을 전달하는 것은 교과서 집필자들한테 맡겨놨다.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자들이 알아서 이제 그 방식을 결정하도록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텍스트는 텍스트북스라고 보면 돼요. 텍스트 in American History and Government 이 말은 아까 미국의 역사와 정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데 그 교과서들이 일찌감치 17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응?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한번 그 뒤에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고 또 textbook writers 집필자들을 대체로 컨서버티브 퍼스웨이전은 보수적인 성향 퍼스웨이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제퍼소니언의 어떤 이념보다는 페더럴리스트의 이념을 가졌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퍼소니언은 토마스 제퍼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해밀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What are difference between Alexander Hamilton 여기서 그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의 관점의 차이는 뭐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페더럴리스트예요. 연방주의자고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은 제퍼슨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둘이서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러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는 뭐냐면 Hamilton believed that there should be a strong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가 강력해야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약간 엘리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왕실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돼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반면에 제퍼슨은 the state should be stronger 이래서 주의 자치권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밀턴 believed that blacks and whites were equal in ability. 해밀턴은 흑인과 백인들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the apparent differences were due to different circumstances. 이래서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건 환경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흑인들은 노예고 그 다음에 그 읽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영양도 상당히 좋지 않고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봤고 제퍼슨은 blacks were inferior in both mind and body. 이래서 흑인들이 좀 열등하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페더럴리스트의 성향이 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중앙집권적인 연방제를 선호하는. 자, 그 다음에 and almost universally agreed that 그래서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했던 게 political virtue 정치적인 어떤 미덕이 나오고 그 다음에 moral and religious precepts 이렇게 얘기해서 뭐 도덕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신념의 그 종교적인 어떤 미덕의 밑바탕에는 이 두 가지가 깔려야 된다고 봤어요. rest upon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그 종교와 도덕성이 강한 그 신념들이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since most textbook writers were New Englanders 그 대부분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뉴잉글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은 교과서들도 그 안에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퓨리턴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교도적인 왜냐하면 이제 도덕과 종교를 강조하니까 자, 그런 이야기. 자, 그다음에 in the first half of the republic 이래서 초창기 이제 신생공화국이 된 미국의 상반기 전반기에는 뭐 상반기보다 전반기에는 civic education in the schools 학교에서의 이 그 시민 교육이 the inculcation of civic values 이렇게 얘기해서 시민들로서의 시민의 자질들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췄고 반면에 participatory political skills 이 말은 이제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정치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participatory political skill은 뭐 요번에 브렉시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 투표에 투표하려면 신청은 어떻게 되고 뭐 투표는 어떻게 되고 투표
용지에는 뭘 기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폴리티컬 스킬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토론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응? 그러니까 이런 일은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incipient political parties. 그래서 그때 막 태동하기 시작한 정당들. 그 다음에 타운 미팅. 응? 타운 미팅은 뭐 요새도 미국의 정치에서 중요한데 타운 미팅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 이런 거예요. 타운 미팅.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커피하우스나 또 맥주하우스, 에일하우스. 응? 그 다음에 where men gather for conversation. 그런 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막 이러던. 응? 근데 이제 보통 이때는 남자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맨은 여기서는. 응? 그 당시에는 여성보다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거 additionally. 그거는 김소희 씨 한번. 자, 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응? 자, 그 왜 그런지 이제 거기서 한번 보여요. 이게 파리즌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응? 파리즌이라는 단어를 많이 봤어요? 뭐 별로 못 봤어요? 시사적인 문장을 많이 안 봤으면 파리즌을 많이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파리즌을 일단 여기서 한번 보면 파리즌. 자, 파리즌이라는 단어는 일단 발음부터 part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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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a person who strongly supports a particular leader, group or cause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지도자나 단체나 혹은 대의명분을 강하게 이제 옹호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좀 그 적극적으로 지지할 때 여기서 보면 political partisans who only see one side of the problem 이러면 한쪽 측면을 강하게 보는 어떤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사람들 편파적이라는 거고 a partisan of affirmative action 미국에서 이제 affirmative action이 소위 할당제 같은 거예요. 어? 우리도 affirmative action 있죠. 저 대학 입학할 때 사회 무슨 사회 뭐 이렇게 배정을 해서 농촌 출신한테 할당을 한다든가 5%는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소수자 그 차별 철폐 정책이 affirmative action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흑인들한테 5%는 하버드 대학에 뭐 몇 %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한다. 이러면 이제 백인들이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 왜 하버드 들어갔냐.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의 평등을 위한 거죠.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affirmative action을 취해. 그걸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 member of a military group that fights against soldiers who have taken control of its country. 그래서 자기 나라를 누군가 장악했을 때 게릴라 활동을 하는 사람 우리가 빨치산. 그것도 파리즌이에요. 그래서 빨치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빨치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파리즌이 빨치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파리즌십 이러면은 뭐 일방적으로 약간 응원하는 거죠. The mayor was accused of partisanship in his decisions. 이 말은 결정에 있어서 자기 당략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파리즌십.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예문을 보면 she is highly partisan. 이 말은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파리즌. 그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을 보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좀 하는 게 파리즌이에요. 자, 예문 읽어보세요. 뭐였어요? They were cheered on by a partisan crowd of about 20,000 fans. 이러면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막 그 월드컵에서 이제 축구 중요한 경기가 있다. 한일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데 일본 응원객들은 거의 안 오고 2만 명이 다 한국 관중들이면 파리즌 크라우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팀에 대해서 2만 명이 일방적으로 응원했다. 파리즌 크라우드. 파리즌 리포팅 인 더 페이퍼 그러면 그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도할 때 뭐라 그래요?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하면 편파 보도. 편파 보도. 그러니까 파리즌은 편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라는 의미도 쓰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그렇고 그죠? 파리즌 그걸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뿐만 아니라 additionally as a reading of certain Federalist papers of the period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당시 the period 그 당시에 Federalist papers 이 말은 신문들도 제퍼소니언의 이념을 가진 쪽이 있고 페더럴리스트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문들을 연방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문들을 이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reading, demonstrate 이런 이야기예요. reading a demonstration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the press는 언론이죠. 당시 언론은 probably did more 그 다음에 than the schools 그러니까 학교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더 컸다는 거죠. 뭘 하는데 역할이 컸다 그랬죠? To disseminate realistic as well as partisan knowledge of government. 우리가 knowledge of government는 아까 정부의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권분립은 뭐고 입법부는 뭐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realistic knowledge하고 partisan knowledge 둘 다 사람들에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데는 학교보다는 언론의 역할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럼 realistic knowledge는 뭐야? 그건 아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될 거고 partisan knowledge는 뭐야? 아까 페더럴리스트하고 페더럴리스트의 관점에서는 제퍼소니언의 어떤 이념을 주장하겠어요? 페더럴리스트의 이념을 주장하겠어요. 페더럴리스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정부의 원리 이런 것들을 널리 퍼뜨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파리즌의 개념을 알겠죠? 파리즌. 그래서 파리즌의 개념을 알아야 우리말을 어떤 식으로도 만드는 거지. 파리즌을 영안사전 찾아가지고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the goal of education, however,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achieve a higher form of unity for the new republic. 그러니까 양쪽이 다 뭐냐면 이 그 새로 탄생한 미국의 유니티가 단합이 중요한 거였죠. 왜냐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입장의 여러 주들이 모인 거니까 higher form of unity 말은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그 단합을 달성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in the middle half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중엽 무렵에는 the political values taught in the public and private schools 이래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가르친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those celebrated in the first 50 years of the republic. 여기서 those는 아까 뭐였어요? the political values죠. 그죠? 아까 전반기라 그랬죠. 전반기 50년 동안 신생공화국이 탄생하고 나서 전반기 50년 동안에 셀러브레이트 한다는 거는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했던 그 정치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안 달랐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조금 애매하죠.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 in the textbooks of the day, 그 당시의 교과서들에서는 there are rosy hues. 응? 우리가 장밋빛 이러면은 rosy hues가 되는 거예요. 응? hue는 컬러예요. 그러니까 장밋빛은 우리가 낙관이에요, 비관이에요? 아주 낙관이죠.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 became golden 이 말은 골든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successful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 그게 대세였다는 거예요. became golden 이 말은 그런 전망이 우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if anything 이 말은 어느 쪽이냐 하면 확실하게 자기가 잘 모르지만 뭐 오히려 이렇게 해도 되고 if anything became golden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굉장히 그게 대세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골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보면 골든도 뭐 이건 골든 헤어 그러면 아주 황금빛의 금발머리 이런 거고 골든 윙 very successful happy 여기 보면 the 70s were the golden years of Australian tennis 이렇게 하면 뭐 그 호주의 테니스의 이제 황금기 우리가 황금기 전성기 전성기 이렇게 그다음에 4번에 excellent 의미도 있어서 these straps are new to the fitness market but they are absolutely golden for strengthening your core. 뭐 스트랩이 이렇게 이렇게 딱 조이는 뭐야 저 헬스클럽 같은 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역기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벨트가 굉장히 굵은 거. 이게 피트니스 마켓에는 처음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코어 근육, 척추나 이런 쪽에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는 가장 좋다.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to be golden 이 말은 good to go, to be in a happier fortunate position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거나 이럴 때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If watching TV on your phone in the bathroom is worth $30 to you, you are golden. 이래서 화장실에서 전화로 TV를 보는 게 $30의 가치가 있다면 you are golden. 이거는 조금 그런데. 그 밑에 문장을 봅시다. I was meant to be out until 11 and it's not even 9. 이래서 사실은 원래는 11시까지 외출해 있으려는데 9시도 안 됐다. I've made time. I'm golden.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이거는 바람직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다행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to be golden. 이렇게도 쓰고. 여기서도 골든 한번 봅시다. 골든. 여기서 보면 탤런트 이게 이제 아까 그 상황인데 if the bank approves the loan we are golden. 이러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그건 진짜 좋은 거지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became golden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if anything 같은 경우도 여기서 if에서 한번 봅시다. if anything 보면 used to make a statement 발언을 할 때 쓰는데 strongly disagrees or contrasts with the preceding statement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되거나 대조가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We don't see each other too often. If anything, we don't see each other often enough.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주 못 본다. 오히려 충분히 못 보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드문드문 본다는 거죠. The economy has not improved.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 It has gotten worse if anything. 오히려 나빠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 if anything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To the resplendent values of 이렇게 얘기했는데 resplendent는 이것도 원래 화려하게 빛나고 이럴 때 resplendent라 그래요. Respl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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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esplendent는 very bright and attractive. 이렇게 해서 아주 밝고 매력적이고 이런. The fields were resplendent with flowers. 이 말은 벌판이 아주 들꽃들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다음에 she looked resplendent in a green evening gown.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초록색의 이브닝 가운을 입은 모습이 눈부셨다. She looked resplenden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문장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to the resplendent values of liberty, equality, and a benevolent Christian morality. 그죠? 이게 to로 나와서 전치사구가 됐고 were now added 그 다음에 the middle class virtues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화면을 잘 보시면 원래 문장은 여기 화면을 보세요. 이 노란색이 주어라 그랬어요. 그럼 주어 자리는 원래 여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were now added가 돼서 to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middle class virtues were now added to the resplendent value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of는 다 동격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가치관에다가 중산층의 미덕으로 여겼던 가치관이 더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장이 이 앞에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너무 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치를 해줘서 그냥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the resplendent values of liberty 말은 뭐야? 그 미국의 건국 이념이 자유, 평등, 그리고 기독교적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그 가치에다가 now라는 거는 이제 한 50여 년이 흐르고 나서 그 당시에 다시 이제는
now는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이에요. now. 그때 뭐가 덧붙여졌다 그랬죠? 중산층의 가치관이 덧붙여졌는데 특히나 뉴잉글랜드 지역 중산층. 어? 그게 바로 뭐냐면 of 다음에 동격이니까 근면, 경직, 진실, 성실성.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어떤 보답. 그리고 부모와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 어? 이런 가치관들이 더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But, 하지만 of all the political values taught in school 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정치적인 가치관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게 애국심이었다는 거죠. 응? 왜냐하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느라고 막 피를 흘리면서 독립을 쟁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가장 강조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애국심을 강조했다고 막 극우적인 막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응? 그 다음에 whenever teachers explain to school children why they should love their country above all else. 이게 이제 애국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면서 그때마다 the idea of liberty assume pride of place 이 말은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이 liberty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자유. 어? 그건 왜 그래요? 자유하고 애국심은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밴드에다 이제 주중반에 한 학생이 이제 질문도 올렸지만 그게 그 관점에서 보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계기가 리버티 때문이죠. 자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는 결국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싸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면 언론이 학교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 그 다음에 페더럴리스트로서 자기네들이 원했던 지식을 전파하는데 언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긴 하겠지만 뭐 적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the press played more important roles than schools 이러면 학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in spreading to the general public 일반 국민들에게 not only their preferable perspective on government, 정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관점, 이게 이제 파리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practical knowledge of it, 이것까지도 전달하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패러프레이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이것까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되고, 차라리 the press play,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쉽게 한다 그러면 the press played more important role than schools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in spreading 뭐 to가 여기 나온 거는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걸 이 앞에다 넣은 거죠. to the general public 이렇게 얘기해서 뭐 knowledge of government 정도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나눈니 이것까지 다 빼버리고 그냥 their knowledge of government 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버린다면 요거는 다 지워버립니다. their knowledge of government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정부에 대한 지식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 뉘앙스까지는 다 안 넣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답만 제가 불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2번은 C treated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은 B 요 부분 그걸 이제 답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정도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 두 번째 내용하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조금 빨리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은 미국 원주민들이 이제 급감하게 된 인디언들이 이제 그 급감하게 된 원인 이제 그 유럽에서 가져온 질병. 근데 이제 그 병원균의
인디언들은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이제 과학적, 역사적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우리 밴드 이제 한 사람이 저 주말반에 있는 한 학생이 저 질문을 올려서 제가 찾아보니까, 뉴욕타임스에 이제 데비 브룩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인스피레이션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 한 800단어가 좀 넘어가니까, 조금 빨리 읽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그 뭐 병명 같은 거는 생략하고 우리가 쭉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문장 주어에 이제 increasingly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게 increasingly. 자, 그다음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historians are blaming, blame을 쓰면은 blame on, blame for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blame for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or니까 원인이 blame 다음에 있는 거고 for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on이면 on 다음에 원인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disease is imported from the old world. 우리가 이제 콜럼버스가 소위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제 그거는 뉴 월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드 월드는 유럽이죠. 그죠? 유럽에서부터 질병들이 들어왔는데 그 때문에 the staggering disparity between 이래서 우리가 disparity는 그 격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가 나타나는 staggering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나타나요. staggering은 강조하는 편이에요. 양이나 수에 대해서. 그래서 the staggering disparity between the indigenous population of America in 1492. 이건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했을 당시니까 이제 이 질병이 옮겨오기 전이죠. 이때 토착 인구 이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few million full-blooded Native Americans aliv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이거를 비교하는 이 사이의 디스패러티죠. 그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완전히 그 순수 혈통의 인디언들이 수백만 명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그 차이. 근데 1492년도에는 New estimates of which soar 이렇게 해서 which라는 거는 the indigenous population of America in 1492죠. 관계대명사 which는 선행사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최근에 다시 추산을 해보니까 1억 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1억 명이 있었다. 그런데 1억 명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전체 세계 인구가 6억 명인데 그중에 6분의 1이었다라는 거죠. 대략. 근데 이제 인디언들이 그만큼 나중에 19세기 말에는 수백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질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또 staggering disparity between A and B 이렇게 했는데 A하고 B를 구분을 딱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수백만 명밖에 안 남게 됐느냐.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doubt that 이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chronic disease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ecipitous decline. The precipitous decline이 1억 명이었다가 한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precipitous, 가파르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chronic disease, 만성 질병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 is highly probable that 이래서 또 한 가지 아주 가능성이 높은 사실은 the greatest killer 이래서 이제 주범이 바로 epidemic disease, 전염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specially as manifested in virgin soil epidemics. 이래서 virgin soil epidemics라는 게 이제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지역에서 병원균이 오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사람들의 감기에 대해서 전혀 면역력이 없는 어느 지역이 있다면 그거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위 뭐 천여지의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manifested 이 질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당시 인디언들이 죽게 된 건 아마 전염병 때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nifest라는 거는 거기에서 드러난다든가 뭐 illustrated 이래도 되고요. highlighte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manifest 동사 manifest가 나왔을 때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고 참 동사로 show clearly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both sides 한번 읽어볼까요? Both sides have manifested a stubborn unwillingness to compromise. 양측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아주 전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보여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ir religious beliefs are manifested in every aspect of their lives 하면 굉장히 독실한 뭐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 그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Love manifests itself in many different ways. 이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r behavior problems began manifesting themselves soon after she left home. 그래서 행동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집을 떠나고 나서 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manifest는 show something clearly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virgin soil epidemics are those in which 이렇게 얘기해서 epidemics are those는 뭐야? epidemics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virgin soil epidemics라는 거는 어떤 전염병이에요? in which 이 전염병에서는 전염병이 걸리면 the populations at risk. populations at risk는 뭐야? 한 번도 이 면역력이 없어서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have had no previous contact with the diseases. 그 질병하고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어떤 특정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잠깐 죽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가 that strike them.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전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immunologically almost defenseless. 면역학적으로 전혀 거기에 방어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면역력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 위생적이면은 병에 걸리기 쉽다 그러잖아요. 약간은 지저분해야 된다. 약간.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머리 감는 것도 2, 3일에 한 번, 일주일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참지를 못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은 지저분해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위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여기서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 다음에 that virgin soil epidemics 여기서 이제 요 문장 한번 보세요. 거기 저 김은영 씨 한번 마이크 받아보고 that virgin soil epidemics were important in American history is strongly indicated by evidence that 이렇게 있는데 evidence까지만 해보세요. 뭐 evidence that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이 전염병은 그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자, 이유는 보다는 어쨌든 거기서 문장 구조를 보면 that virgin soil epidemics were important in American history 이래놓고 is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that 절은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죠. 주어라는 건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that이라는 접속사 명사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버진 소일 에피데믹스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 strongly indicated by evidence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증거의 내용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that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지시하는 형용사인지 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면 that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할 때 때에 따라서는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사가 나왔는데 또 동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은 이거는 명사절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항상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evidence that 이래서 증거의 내용은 a number of dangerous maladies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주 위험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스몰박스부터 뭐 이거는 이름도 우리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질병들인데 이게 뭐야? 프리콜럼비안 뉴월드, 프리콜럼비안 뉴월드가 1492년 전이죠. 그렇죠?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 신대륙에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들에 걸리면 무조건 죽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the effects of their sudden instruc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their sudden instruction이 아까 처음에는 콜럼버스 이전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죠. their sudden instruction 그죠? introduction 참.
그 갑자기 들어와서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In the Early Chronicles of America. 이래서 미국의 초기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연대기에 잘 드러나 있어요. 어?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 크로니클을 보면 그 안에는 reports of horrendous epidemics, horrendous epidemics, 아주 무시무시한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eep population declines, 아까 precipitous, 어? 그래서 인구가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confirmed by 이렇게 되는데, confirmed by 그 사실이 또 확인이 되죠. 근데 in many cases는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confirmed by 그 확인이 되는데, 확인의 근거는 recent quantitative analysis of Spanish tribute records and other sources 이렇게 돼 있어. 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tribute이라는 게 이제 조공을 보내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중국에 뭐 조공을 보내고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Spanish tribute records 이렇게 얘기해서 스페인에서 그 탐험을 와서 이제 결국은 스페인 정부에다 조공을 보냈던 기록과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을 quantitative analysis 이 말은 우리가 qualitative 하다는 건 좀 그 질적으로 분석하지만 이건 양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이제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항상 앞에서부터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documents of British and French colonies. 그 당시 이제 그 다음에는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신대륙에다가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됐는데 그때 그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 그 자료들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not as definitive. 그만큼 확실치는 않아요. not as definitive. 아까 그 스페인에 조공 보냈던 기록들만큼 확실치는 않다. 이유는 because the conquerors of those areas, the conquerors of those areas는 영국하고 프랑스죠. 응? 영국하고 프랑스 식민지를 정복했던 사람들은 영국하고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대륙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각지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did not establish permanent settlements. 그래서 영구적인 정착촌을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begin to keep continuous records until the 17th century 이렇게 해서 17세기까지 지속적인 어떤 기록을 그 작성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착촌을 어차피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세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스페인이 주도했던 거죠. 어?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는 영구적인 정착촌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기록도 안 남겨놨었단 말이에요. 어? 17세기까지는. 근데 이제 by which time 17세기 무렵이 되자 by which time the worst epidemics had probably already taken place. 그래서 17세기 무렵에는 이미 최악의 전염병은 이미 다 일어났던 거죠. 그럼 죽을 사람들은 웬만큼 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자료를 만들어도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 그뿐만 아니라 furthermore, the British, 영국 쪽에서는 tended to drive the native populations away. 이래서 그 인디언들을 그냥 몰아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Rather than enslaving them as the Spaniards did. 이렇게 해서 스페인에서는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인디언들을 노예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땅에서. So, 그렇기 때문에 The Epidemics of British America, 그 영국에서 식민지를 건설한 그 신대륙에서의 전염병들, 브리티시 아메리카의 전염병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영국이 건설한 식민지에서 전염병이 일어난 거는 beyond the range of colonies direct observ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이 식민지에 있던 영국인들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을 훨씬 벗어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땅을 뭐 점령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을 노예로 자기네들이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기록들이 있겠죠. 근데 영국에서는 쫓아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디언들한테 질병이 발견이 됐다 그래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 자, even so, 심지어 그렇다고 치더라도 even so, the surviving records of North America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북미 지역에서 그 지금도 남아 있는 여러 기록들, surviving records는 지금도 surviving 하고 있는 남아 있는 기록들에는 references to 이런 언급이 남아 있어요. contain references. reference는 이제 mentioning 한 걸 이야기합니다. deadly epidemics among the indigenous population. 응?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인디언들 사이에 그 목숨을 앗아갔던 그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응? 그래서 1616년부터 1619년 사이에 an epidemic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possibly of 뭐 이래서 이거는 뭐 그냥 흑사병 같은 종류가 필요 없고 an epidemic 그다음 뭐요? swept through 이렇게 swept coastal New England 이래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해안 지역을 강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illing as many as 9 out of 10 그래서 90%가 다 죽게 돼요. 인디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during the 1630 smallpox 이래서 1630년대 또 전염병이 돌면서 이 질병은 당시 인디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휴런하고 이로키어스 컨페더레이션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 동맹을 맺어서 거주하던 집단 거주 지역인데 그 지역의 인구가 절반이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다음에 1820년대는 fever devastated the people of the Columbia River area 이렇게 해서 열병이 번지면서 이 콜롬비아 강 유역의 인디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도 80%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응? Unfortunately, the documentation of these and other epidemics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은 이들 전염병들과 다른 전염병들에 대해서 각종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 다음에 frequently unreliable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what little we do know 이렇게 what little we do know가 이게 관계대명사 what으로 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 이거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뭐로 보완을 해야 된다 해서 evidence from recent epidemics among Native Americans 그래서 최근에 인디언들 사이에 퍼진 전염병의 어떤 전염병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응? 이렇게 얘기했고 예를 들면 1952년도에 웅가바 베이 퀘벡주의 웅가바 베이라는 곳에 인디언들 사이에서 이제 홍역이 갑자기 발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9%가 홍역에 걸렸고 그 다음에 7%가 사망을 했다 그랬어요. 응? Even though some had the benefit of modern medicine.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학의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7%는 그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even though 그 다음에 cases such as this demonstrate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even diseases that are not normally fatal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역에 걸렸다고 죽지 않단 말이에요. fail을 하지 않아요. 응? 그런 질병이라도 can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when they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when they strike an immunologically defenseless community. 응? 이래서 면역학적으로 볼 때 전혀 면역학적인 방어 능력이 없는 특정 집단 이들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도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 이 인디언들은 홍역에 대해서 전혀 면역 체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7%는 홍역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2년 만에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과거 같으면 훨씬 더 90% 이상이 죽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면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it is necessary to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뭐라 해서 what little we do know 이렇게 얘기해서 we를 주어로 삼아주면 되겠죠. 응? 그래서 we have to 이렇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we have to complement supplement나 complement는 다 보완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what little we do know 이 말은 명사로 해주면 our limited knowledge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y, 뭐 with로 해도 되지만 뭐 조금 말을 바꿔서 by 동명사로 해서 we have to complement our limited knowledge. 그 다음에 뭐야? by 이렇게 해서 이 증거들을 통해서 이랬으니까 by examining 그 다음에 recent evidence 여기서는 뭐 evidence 그냥 evidence 그 다음에 collected 어디서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from recent epidemics 말을 좀 바꿔주면 그 다음에 which 아까 devastate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devastated the 뭐 Native American communities 이렇게 Native American communities 패러프레이징을 할 때 Native Americans 이랬던 것은 Native American communities 이렇게 해서 좀 말을 좀 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we have to complement our limited knowledge 이러면은 아까 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what little we do know, what little we do know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좀 말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Evidence collected from recent S가 잘못 들어 recent epidemics which devastated Native American communities. Evidence는 항상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 형태를 취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객관식 문제는 답만 시간상 2번은 C.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B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30분 해서 804단어 조금 막긴 하지만 그 뒤에 내용들 쉬운 거는 좀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 근데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항상 영감이라는 표현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술일 경우에만 영감이라는 표현이 통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너무 고정시키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인스피레이션 나온 김에 한번 예문들 봅시다. 인스피레이션은 여기 보면 여기선 create something 이거는 영감이죠. 한번 보면 His children are his greatest inspir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수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자기의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존재는 뭐 오히려 자녀들이다. 아니면 자신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존재는 바로 자녀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고. Her courage is an inspiration to us all. 이 말은 영감보다는 좀 안 어울리죠. 여기서는 뭘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 여자가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나설 수 있었다. 이게 되는 게 나요. 그게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She truly is an inspiration. 이 말은 그 여자는 굉장히 나한테 영감을 주는 존재이다. 뭐 예술가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친구들 간에 걔는 나한테 영감을 주는 존재. 이거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걔는 나한테는 굉장히 모범이랄까? 아니면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걔를 보면 나도 걔를 좀 이렇게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지 그 여자는 나한테는 영감이야.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은 항상 거기 Where does the inspiration for your art come from? 이거는 예술가한테 당신이 예술을 할 때 그 영감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이거는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거는 이제 예술일 때 영감은 대부분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뭐야 아까 나왔던 것처럼 Her courage is a source of inspiration to us all 이러면 Her courage makes us all want to be more courageous 이 말입니다. 그 여자가 용기를 내는 거 보고 용감한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역을 해서 그 여자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의 원천이다. 이거는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될 내용 중에 하나만. 근데 또 그렇게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영감의 원천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예술적 영감에 관한 거예요. 자, 그 수십 년간에 걸쳐서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the value of hard work.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었어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이제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앤더스 에릭슨이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 소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어? 만시간의 법칙. 그래서 그 자신의 책, 자신이 요번에 쓴 책이 이제 피크라는 책이 있는데 뭐 최정상에 도달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담겨 있어서 유익한데 이 책에서 저자와 또 로버트 풀이라는 공동 저자는 downplayed the importance of native born genius. 타고난 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별로 높이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응? Even in people like Mozart. 그래서 모차르트도 타고난 존재는 아니다. 천재는 아니다. 응? 그 다음에 뭘 강조하느냐면 the importance of deliberate practice. deliberate practice가 아까 하드워크이죠. deliberate practice.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응?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the value of hard work 이 말을 동일하게 쓰지 않고 뒤에서는 뭐라 했냐면 the importance of deliberate practice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드워크를 패러프레이즈 하면 deliberate practice가 된다는 거죠. 하드워크는. 그 다음에 painstaking exercises to perfect some skill. perfect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진짜 무엇이든 일가를 이루는 거 완벽하게 만드는 그게 중요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만시간의 법칙. 응? 이렇게. 그래서 painstaking exercises도 deliberate practice, hard work 다 마찬가지죠. 응? 이것도 이제 paraphras를 하면 hard work, painstaking exercises, 뭐 deliberate practic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문맥에서는 최소한. 그 다음에 anybody who has observed excellence. 그래서 지금까지 누군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Erickson is basically right. 그 말이 옳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아, 노력이 최고다. 어? 또 여기서는 dogged work. 이것도 hardwork이죠. dogged work. 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야 되니까 말을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두 패러그래프 사이에서 벌써 네 번째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어는 말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데 현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독해할 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점을 잘 찾아내는 건데 그걸 찾아내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되죠. prerequisite이야. 응? Yet 하지만 there are some moments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한번 마이크 앞에 받아보시고 there are some moments. 그런데 어떤 순간이 있는데 뭐 계속 노력하고 그 기술이 습득되고 나서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뭐 더 마인드 앤 스피릿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정신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테이크 플라이트. 어?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인스피레이션이 나타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응?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을 똑같이 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느끼는 사람이 되겠죠.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 응? 그러니까 there are some moments라 그러니까 some moments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어느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the mind and spirit.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정신이라 그러면 다 통하지 않겠어요? 쉽게 가죠. the mind and spirit. 엄밀하게 따지면 mind하고 spirit은 다르죠. 근데 the mind and spirit 이렇게 썼을 때 우리도 썼을 때는 뭐야? 그 뭔가 어느 한순간에 인간의 정신이 뭔가 한 단계 점프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take flight 할 때, 도약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은 보통은 꾸준히 노력하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술은 완전히 숙달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take flight, 이래서 전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take flight. 완전히 한 번 점프할 때, 점프가 중요한 거예요. We call these moments of inspiration.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임전 씨 보기. 는 이런 순간을
인스퍼레이션의 순간이다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these moments를 이렇게 연결로 봤기 때문에 중간에 순간 당하는데 의미는 별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순간을 우리가 영감을 얻은 순간이라고, 영감을 번뜩이는 영감이 나타난 순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these moments요. these의 역할이 뭐예요? 형용사예요, 대명사예요? 대명사라는 거예요. 어? 그죠? these moments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call은 call A, B니까 A이고 B가 moments of inspiration입니다. 그죠? these moments가 아니라, 그러니까 call A, B, we call these, 이 순간들을 moments of inspiration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의미상으로도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그 다음에 they kind of steal upon you. 응? steal은 몰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스피레이션의 순간은 우리가 어떤 소설가에 대해서 내가 전에 평론가의 글을 읽어보니까 누구누구의 소설은 벼락같이 찾아온 행운 축복이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벼락같이 찾아온. 약간 벼락같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죠, 영감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느낄 땐 보통 그럴 때. 그 다음에 longed for and unexpected. longed for는 뭐야? being longed for,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에서. 그죠? 수동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long for는 사람이 원하는 거지만 longed for의 대상은 they죠. 그 moments of inspiration이죠. 그러니까 예술가 쪽에서는 뭐야? 그 영감이 얻어질 수 있는 순간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고대했던 순간이 다가온 거고 예기치 않은 순간이 다가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무리 그 훌륭한 소설가나 이런 사람도 몇 날 며칠을 1년 동안 글이 한 줄도 안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터지면, 그러면 그 순간은 take flight 하게 되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뭐래? Inspiration is a much used, domesticated, amorphous, and circular word for what is actually a revolutionary countercultural and spiritual phenomenon. 이렇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뉘앙스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절로 이렇게 해놓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단어다. inspiration이란 단어는 이런 단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inspiration is a much used word. 이러니까 뭐야? 우리가 영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domesticated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domesticated 한다는 건 동물을 가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니까 이것도 좀 순하게 순화시켜 놓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좁게 말해서 뭔가 우리가 말하는 의도에 맞춰 순화시켜 놓은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amorphous는 morph는 전에 형태였죠. shape이었는데 A는 부정어니까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원을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되죠. morph는 형태. 지난번에 morphogenic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처럼. 자, 여기서 amorphous는 조금 보기가 그래서 발음도 amorph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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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ph가 없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no definite or clear shape 이렇게 unamorphous shape 이래서 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amorphous clouds 이렇게 얘기하면 구름이 이렇게 좀 뭔가 딱 부러지게 형태를 말할 수 없을 때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circular라는 건 종교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 이렇게 해도 돼요. circular는 꼭 종교와 세상의 세속적인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세속적인 단어 이 말이 영감은 세속적인 단어다. 우리말에서는 어감이 안 온다며. 그러니까 영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창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circular하다. 뒤에는 뭐야? What is actually 사실은 혁명적인 거죠. 획기적인 거고, 우리가 inspiration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대로 하면은 나타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하늘이 돈다 이러면서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지동설 주장하는 건 revolutionary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untercultural 말은 cultural은 뭐야?
그렇다고 반문화적인 이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거죠. 카운터 컬처. 컬처는 뭐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컬처니까 카운터 컬처럴은 주류의 생각과는 다른. 갈릴레오도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시나미오.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뭔가 영감이 있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칭하면서 for 다음에 이랬으니까 이런 것을 지칭하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그냥 좀 순화해서 혹은 뭐 학술적이지 않은 뭐 이런 용도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응?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영감이라는 정확하게 뭐냐? 우리가 영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Well, moments of inspiration don't quite make sense by normal logic. 그래서 영감이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가 정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they feel transcendent. 뭔가 초월하는 느낌을 주고 uncontrollable.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을 주고 또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가 로직으로는 안 된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When one is inspired,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영감을 느낄 때는 time disappears. 시간이 사라지거나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이 영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며칠 동안 쓴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타임이 없어지거나 타임이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he senses are amplified. 그 다음에 느낌이 극대화되는 거죠.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there may be goosebumps. 우리도 그런 거죠. 소름이 돋는다. 돋는다 그러죠, 요새. 돋는 순간이 생기는 게 영감이 생기는 순간이랍니다. goosebums가 생겨요. 막 닭살은 우리가 좀 나쁜데 쓰는 거예요. 이 영감에서는 닭살보다 하여튼 돋는다면. shivers down the spine. 척추 밑으로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 든다면. 그 다음에 a sense of being overawed by some beauty.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게 이제 by some beauty의 구스범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뭔가 여기서는 뭐 by 다면은 이게 뒤에만 being overawed 수동태 형태니까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겠네.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이러면 뭔가 경외감 같은 걸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감을 얻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응?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런 레토릭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알맹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말은 굉장히 청산유수로 하는데 원래 이래. 그리고 자기는 진보 보수 어느 쪽도 아니다.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글 쓰는 솜씨는 있어요. 데이비드 브룩스는. 자, 그 다음에 inspiration is always more active than mere appreciation. 우리가 영감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사실을 내가 감상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적극성이 있는 감정이에요. 항상. There's a thrilling feeling of elevation.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벅찬 느낌이 있어요. Thrilling feeling of elevation. 그 다음에 a burst of energy.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막 샘솟아요. 그 다음에 an awareness of enlarged possibilities.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enlarged possibilities.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의 이 글은 읽을 때 영한사전에 있는 단어를 끼워넣으면 절대 감이 안 산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내가 무슨 화가다. 근데 나한테 내가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얻고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e person in the grip of inspiration. 영감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영감이 나타나서 거기에 이제 젖어 있는 사람은 has received as if by magic. 마치 마술처럼 뭘 받았다 그랬어요? Some new perception. 그렇죠? 그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some holistic understanding. 이래서 뭔가 우주와 사회 전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along with 그뿐만 아니라 the feeling that she is capable of more than she thought. 자기가 생각했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she로 써요.
그죠? he or she도 아니고 요새는 she로 보통 대명사는 he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글 쓰는 사람들의 이제 트렌드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블라디미르 나바코프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스피레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보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바코프가 1899년부터 1977년까지 소설가이자 교수고 주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여기서 러시아 태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러시안 아메리칸 나블리스트고 his first 9 novels were in Russian. 그래서 처음에 쓴 9권은 러시아어로 돼 있고 그다음에 he achieved international prominence after he began writing English prose. 이래서 이제 영어로 글 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아, 롤리타를 쓴 사람이구나. 롤리타. 그래서 오늘날 현대 소설의 100편을 꼽으면은 4위에 들어갈 정도의 소설 롤리타. 롤리타를 쓴 사람이에요. 롤리타, like his wife, his son, and several characters in his novels was a synesthete. 자기 synesthesis, the phenomenon in which stimulation of one sensory or cognitive pathway leads to automatic involuntary experience in a second sensory. 이게 무슨 정신질환 같은 건데 신경학상의 현상이고 그 어떤 한 감각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인식 통로가 있으면 거기에 자극을 주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른 감각기관에서 느끼게 되는 거다 이랬고 people who report their life such is known as 뭐 평생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약간 그 창란이나 이런 거 같고요. He was also an expert 뭐 하여튼 뭐 이런 컴포즈 체스 프로블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뭐 그 정도 일단 나바코프의 이야기를 봤어요. 블라디미르 나바코프 believed that 이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inspiration comes in phases. 우리가 영감이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comes in phases.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there's the prefatory glow. 그래서 그 질문한 학생이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prefatory는 우리가 preface는 소설의 서문이죠. 그러니까 introductory glow예요. glow는 굉장히 기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일단 예고하는 듯한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the feeling of tickly well-being이에요. 우리가 웰빙이라 그러면 웰빙 음식 이렇게 웰빙 뭐 이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웰니스고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건 웰니스고 웰니스. 웰빙은 해피니스야. 해피니스. 그러니까 글로우하고 같은 개념이야. 응? 그러니까 그 감정이 바로 티끌리는 뭐야? 우리가 약간 티끌하면 간지럼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바이킹 탔을 때 이렇게 배가 살살 아픈 이런 티끌리한 감정. 응?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묘하게 기분 좋은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vanishes. 그럼 이 느낌을 가지면 all awareness of physical discomfort. 이게 다 사라지게 돼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작가들이 우리가 볼 때는 1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글을 썼다. 이러면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신체적인 불편함을 자기가 느끼고 있던 게 순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감을 느끼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워낙 뭔가 환희의 상태로 돌입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the feeling이 바로 그 감정이죠. the feeling. 이런 최초의 영감을 느끼는 순간이 왔다고 해서 그 비밀이 나타나진 않아요. yield는 produce니까. The feeling does not produce its secret. its secret이 이제 영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인데 그 비밀이 드러나진 않지만 창문은 일단 약간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람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영감이 나타날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단계를 설명한다고 해서 뭐 5분 뒤에 나타나고 10분 뒤에는 뭐 꼭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영감이 나타나는 단계가 돼요. Then a few days later, 며칠 뒤가 되네요. 그래서 그날 당장은 아니지만 며칠 뒤에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보니까 작가는 fulfills what he's going to tell, what he is going to tell. 그래서 자기가 롤리타라는 작품을 썼으면 그 작품을 쓰면서 무슨 이야기 할 건지가 예감이 와요. 그 며칠 뒤에. 그 다음에 there's an instant vision. 그럼 그 순간 그게 눈에 환하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the lightning bolt of inspiration. 그러면 벼락처럼 이 영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that turns into 어떻게 바뀌느냐면 rapid speech. 말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걸 손으로 감당 못할 정도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tumble of merging words. 막 단어들이 결합하고 막 이러면서 이것이 막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요. 그래서 that form. 그러면 그게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작품의 핵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중심이 점점 자라나요. 그 중심에서부터 over the ensuing months or years. 그래서 몇 달간 몇 년간 이제 그게 점점점 자라나면 이제 전쟁과 평화 이런 대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응?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이에요. 응? 그래서 처음에 일단 뭔가 번뜩이는 딱 섬광처럼 뭐가 나타났다가 그날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며칠이 흐르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막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게 그 일종의 고갱이라 그러는 핵심을 딱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면서 대작이 만들어집니다. 응? 이렇게. 자, inspired work 이렇게 얘기해서 이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stands apart from normal life.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생활하고는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나타나요. 이제 달라지는 거죠. In the first place, 먼저 it's not about self-interest as normally understood.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work을 작품보다는 그 노력이나 그걸로 봐야 되겠네. 이시 inspired work이죠. Inspired work is not about. 우리가 be about something은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self-interest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도움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As normally understood.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들 뭐예요? 작가가 작품을 쓸 때는 자기 만족이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driven by a desire for money or grace or status. 여기서 이제 self-interest라는 게 결국은 자기 이거는 뭐 명예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a desire for money or grace or status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self-interest죠. 응?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인 목적에서, 아니면 뭐 점수를 더 따기 위해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원동력이 아니라는 거죠. It's not driven by. 그 다음에 the inspired person is driven b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느꼈을 때는 그 원동력이 the work itself. 일단 작품 자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The work takes hold of a person. 이렇게 해서 그 작품 자체가 이제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고 이게 내가 명성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완성시키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작가는 Inspiration is not earned.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Inspiration is not earned. 응? 임지연 씨, 이거는 뭐예요? Inspiration is not earned. 영감은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어울리지 않고 영감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요. earn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때 earn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아무나 인스피레이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오늘 인스피레이션 얻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Your investment of time and effort,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막 쏟아붓죠. Prepares you for inspiration.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준비는 돼요. 준비는 되지만 이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준비는 되지만 But inspiration is a gift. 그거는 하나의 선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영감은 that goes beyond anything you could have deserved. anything you could have deserved.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anything you could have deserved. 이 말은 뭐예요? 노력을 해서 얻은 거는 anything you could have deserved죠. 그렇죠. 내가 오늘 5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 한마디라도 듣거나 밥이라도 하나 사주면 anything you could have deserved라면
그죠?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그러니까 노력이 된다고 해서 그날 오늘 10시간 투자했으니까 인스피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그 다음 뭐 inspiration is not something you can control. 그것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 People who are inspired, 그래서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have lost some agency. 어? 여기서 agency는 자기가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통 through the agency of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도움을 얻어서 이런 얘기야. The treaty was ratified through the agency of a neutral country. 이 말은 조약이 비준을 거쳤는데 그게 제3국의 중립국이 중재를 해서 through the agency. agency는 help나 아니면 서비스를 얘기해요. agency. 그러니까 자기가 뭐 노력하고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They often feel that 보통 뭐라고 느끼냐면 something is working through them. 그래서 무엇인가가 자기를 매개체로 활용하면서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 말하자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뮤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하느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성령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뭐라 하냐면 it is something mysterious, bursting force, deep in the unconsciou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힘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a new way of seeing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예요. A new way of seeing은 동격이에요. A new way of seeing. 이거는 something부터 unconscious까지에 대한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요는 그래서 컴마가 있을 때는 동격이다.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spiration does not happen to autonomous individual. autonomous individual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inspiration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지. 이제 autonomous한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를 가지기도 힘들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고 이러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t is a beautiful contagion. 그래서 아름다운 전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beautiful하다라는 거는 꼭 뭐 우리가 아름답다는 단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묘하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거고 개인과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The word itself, inspir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 inspir에서 온 건데 이거는 숨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breath into.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One inspiring achievement.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 어떤 뭐 성취, 업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주 개발 계획이 있다고 보면 has a tendency to raise the sense of possibility in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응? 예를 들어서 5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얘가 나중에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이런다는 거죠. 이게 inspiration이라는 거예요. Then the one who is inspired.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귀감을 받은 사람, 영감을 얻은 사람은 performs his own feats. feat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을 도전해서 해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nspiration이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beautiful contagion이다.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spiration is not permanent and solid 이렇게 얘기해서 이 영감이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굳어 있는 것도 아니야. It's powerful but ephemeral 이렇게 얘기해서 강력하긴 하지만 덧없이 흘러갈 수 있어. ephemeral. 응? 오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한 5분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상당히 문학을 공부하거나 이럴 때 뭔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Ephemeral. Ephemeral. 그래서 ephemeral 말은 좀 덧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phemeral, which is why 바로 그 때문에 so many people compare it. 많은 사람들이 이 inspiration을 뭐에다가 비유해요? A gust of winds. 이렇게 그 어떤 한 번의 돌풍 정도로 이렇게 비유하고
And when it is gone,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작가들 중에도 첫 작품 쓰고 나서는 그 인스피레이션이 안 돌아오면 도저히 그 다음에 못 쓰는 작가들이 있다. 응? 그 다음에 The Poet Christian Women Wrote That. 이래서 이제 시인의 이야기는 이게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보시면 Inspiration is intrusive, transcendent, transformative 이렇게. intrude는 우리가 좀 뭔가 방해하고 이렇게 개입하고 이런 거죠. intrusive. 조금 불쑥 나타나는 느낌이 intrusive.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막 자기 할 말 그러니까 사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불쑥 이야기하는 intrusive.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건 굉장히 intrusive하게 나타나는 거죠. 준비됐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찾아와요. 무턱대고. 그 다음에 transcendent, 뭔가 초월적이고 또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But also evanescent. evanescent도 역시 잠깐 덧없이 있다 사라지고 all too often, 그 다음에 anomalous. anomalous는 단어를 다시 한번. anomalous, anomalous, 이것도 예기치 않을 때 이제 찾아온다 이 말이고. A poem can leave its maker. its maker는 시인이죠. 그래서 a poem이 주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a poem can leave its maker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시는 시를 쓴 이제 시인이 다시 어떤 상태가 되게 한다. More deeply seized by existence. 이렇게 어떤 그 시를 통해서 그 시인이 자기 어떤 존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어떤 뭐 그 심오한 방법으로 alienated from it 이렇게 그래서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게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existence하고 이 it은 같은 거야. it이 existence. 근데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죠. deeply seized by existence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는 alienated from existence는 반대 개념이죠. 사실은. 그죠? deeply seized by existence 이러면은 시를 쓰면서 영감을 느끼게 되면 영감을 느껴서 시를 쓰면 시인 자체는 뭐요? 그 시를 썼을 때 어떤 자기가 뭐랄까 자기 존재를 명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쓴 시하고 자기 존재하고 굉장히 관련성을 느끼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초탈하게 돼야 되죠. alienated from it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와 자기 자신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 그 시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For 왜냐하면 for as the act of making ends 시를 쓰는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말은 as the word that seemed to overbrim its boundaries becomes 이거는 동격으로 다시 이야기했어요. 시를 다 쓰게 되면 이 말을 the word that seemed to overbrim its boundaries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oundaries becomes 여기서 이 문장이 여기서는 once more가 중간에 삽입이 돼서 헷갈리는데 이거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merely the word 이 상태가 되면 이 말이. 그러니까 the word that seemed to overbrim its boundaries 여기까지가 이제 the word라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연결한 절이 되는 거예요. 주어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word that seemed to overbrim its boundary it은 the world죠. 어떤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경계를 이제는 막 다 넘어선 overbrim 뭐야? 그 물잔인데 물잔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다 물을 더 부으면 overbrim 하게 된다. 넘쳐 흐른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이 다시 merely the world 그냥 그 세상이 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The world that seemed to overbrim its boundaries는 뭐야? 시 속에서의 세계죠. 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인이라고 생각해서 시를 막 쓰고 있어요. 막
영감에 사로잡혀서 시를 다 이제 탈고를 해서 다 딱 쓰고 펜을 딱 내려놓으면 그럼 뭐요? 시 속의 세상은 자기 감정이 막 그 경계를 초월하고 막 그 세상이 막 그 요동쳤던 그 세상이 그 다음에는 오늘날 현실의 우리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응? 이해가 돼요?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s the act of making ends가 이 부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응? 그렇게 되면 it can be very difficult to retain any faith at all. 어떤 믿음이든지 그 전에 가졌던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죠. 응? 언제? In that original moment of inspiration. 그 순간에는. 응? 원래 저 영감을 느꼈던 그 순간에는 이제 자기가 가졌던 신념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점프하는 거죠, 의식이. 응? 그렇잖아요. 내가 꽃은 이러이러하다고, 꽃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다. 장미꽃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영감을 딱 느끼면서 꽃은 검정색이다. 이렇게 느꼈으면 더 이상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빨간색이 그 빨간색이라는 신념을 버리게 되고 검정색이라는 뭔가 특수한 신념을 시각을 가지게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응? That memory of that momentary blaze 이렇게 얘기해서 that momentary blaze가 뭐야? 막 그 불처럼 일어났던 바로 그 순간의 그 기억. 그 다음에 and the art that issued from it. 또 그 영감으로부터 나타났던 그 예술 작품. 이거는 can become a kind of reproach. reproach는 이제 꾸짖는 거죠. to the fireless life. 이렇게 불이 없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무미건조한 삶에 대해서 일종의 우리가 불교로 말하면 죽비를 드는 셈이에요. reproach. 그 다음에 이 무미건조한 삶에서는 in which you find yourself most of the time. 내가 보통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죽비를 드는 셈이다. 예술은 그런 거라는. 응?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좀 더 남아있네. 근데 읽어보면 재미는 있는데 이게 좀 길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inspiration demands a certain posture. posture는 자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을 얻으려면 뭔가 특별한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자세냐면 the sort of posture people feel. 사람들이 느낄 때 가지는 자세인데 when they are overawed by something large and mysterious.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걸 보거나 신비한 걸 보고 경외감을 느낄 때 우리 파스처가 이렇게 되겠어요. 뭔가 이렇게 딱 고추서는 파스처. 이게 필요하다. 응? 드러누워 있지는 않는다는 거. 벌떡 일어난다는 거. 응? 이거는 뭐 뒤에서 파스처가 이제 겸손한 자세네요. both humble and self-confident. 그러니까 두 가지죠. 험블드하고 셀프 컨피던트는 반대 감정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어떤 겸손한 감정과 그 다음에 자기가 느꼈을 때 영감을 느꼈으니까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서렌더링,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혹은 자기를 버리는 감정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또 파워풀한 자기가 굉장히 뭔가 힘을 느낄 수가 있다. 상반된 두 가지를 다 가지. When people are inspired, 사람들이 영감을 느낄 때는 they are willing to take a daring lark towards something truly great. 뭔가 진짜 위대한 것을 향해서 원래 라크는 종달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는 자기 일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과감하게 도약을 할 준비가 돼 있다. They are brave enough. 이제는 마음이 용감해져서 embrace the craggy fierceness of the truth.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도 craggy 이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craggy, rough in a way that suggests strength 이렇게 해서 좀 거칠고 이런 느낌이에요. A famous actor who is known for his craggy good looks 이렇게 해서 좀 강인한 뭐 이런 모습, 강인하고 잘생긴 모습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the craggy fierceness of the truth 이렇게 얘기해서 진실이라는 거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런 강한 면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try to express it in some new way 새로운 시각에서 표현할 준비가 돼 있다. 응?
그런 용기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Yes, hard work is really important for achievement.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리가 성취하는 데 중요하긴 하지만 but life is more mysterious than just that. 단지 노력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보다 훨씬 신비로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이게 이제 레토릭이 많이 담겨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의 운율이라든가 영어의 느낌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암호를 해독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런 글을 읽는 거는 평면적으로 그냥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담아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을 공부할 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말장난 같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한번 잘 읽어보면서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력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자,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